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연합 최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고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무기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북한은 김일성이 6.25 전쟁 때부터 핵 개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생각을 가졌고, 특히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 그다음에 소련의 해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극도로 어, 위태로웠고, 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가 총살당하는 것까지 보면서 김일성은 독재 우상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요. 북핵 개발 70년 그리고 주변국들에 의한 비핵화 노력 협상 36년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비핵화 합의, 그리고 합의문의 서명, 그리고 NPT 가입 등, 그리고 중간에 카터가 방북해서 화해를 진행하고, 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중유를 제공하는 등 많은 물질적 지원도 하고, 또 육자회담도 여러 번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빛 정책으로 많은 현금까지 갖다 주면서 하였지만은 모두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북한은 결국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2017년에 제6차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탄 실험을 이때는 하였기 때문에 수소탄 개발까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안보 전략가들의 판단으로는 약 100여 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수소탄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도 개발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북한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 핵 잠수함 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전술핵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까지도 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핵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과연 이 핵무기를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이것을 알아볼 때 저의 판단으로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96년도에는 36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동안 핵 개발 70년 동안 인민이 굶어 죽어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하여왔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쌀을 얼마 갖다 준다든지 중유나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비핵화 협상, 주변국가 미국과 한국과 이러한 비핵화 협상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만전술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과연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보면 절대 개혁 개방을 김정은 시대 때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면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절대 개혁 개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장성택을 처형한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개혁 개방파를
대거 숙청하고 그야말로 폐쇄적으로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 김정일이는 남한 적화 통일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의 5천만 인민 중에 2천만 명은 자기가 남한 적화할 때 총살을 시키고 1,000만 명은 도망가다 보트피플 돼서 다 죽게 하고 나머지 2천만 명만 데리고 자기가 통치하면 된다. 이러한 무시막지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력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주적이고 점령의 대상이었지 그들은 절대 무력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점령하면 서울은 그야말로 보화의 지역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을 핵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핵공격을 한다면 지방의 대도시나 지방 도시를 공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북한의 핵 폐기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3대 세습과 또 우상화 정책과는 무관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권과 새롭게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또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용어 혼란 전술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김정은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계속 썼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미국의 핵 전력까지도 다 비핵화해야 된다는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혼란 전술에 트럼프도 속았고 또 미국의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나 또 육자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이 속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북미 협상을 유도하고 또 며칠 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이 아직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는 그야말로 전 국민을 기만하는 기만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유엔군과 미군을 전부 철수하고 미군의 핵전력이 전부 철수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엔군이 철수해야 되는 것이고 유엔군의 주축이 되는 미군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미국과 싸워서 미국과 1대1로 전쟁하는 대상으로서의 주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을 적화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몰아내야지 나가도록 해야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방해되는 미국이 주적이라는 것이지 실제 주적은 남한이라는 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 적화 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다 개발한 상황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워싱턴 뉴욕 지역까지도 다 그 사정권 안에 넣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만일에 한국에 자기들이 남한 적화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의 핵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미국을 저지한 다음에
한국을 공격하기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새로운 한국 공산화 전략으로 대두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는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무기 군축 협상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그렇게 되면 핵 협상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존재가 과연 북한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이 아주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와대도 주사파들이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점령하고 국회도 주사파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전원이 다 주사파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세력들이 주사파가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47명들 그 사람들도 다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회의 언론, 전교조,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 또 우리법연구회 같은 법조계 이러한 법조계까지도 다 주사파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황자영엽 선생은 남한의 간첩들이 약 5만 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파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사파들 자신들이 모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사파들은 사실 북한 정권이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하다는 것. 좌파, 주사파들은 현재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고 만일에 적화 통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거되는 제거 1순위 대상이 바로 주사파인 것입니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서 자기들 간첩을 한 번 배신한 인원들은 또 배신한다고 가장 먼저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현재 주사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 획득만을 위해서 주사파 사상을 이용하고 또 북한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한 북미 회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국에게는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있다. 또 북한에게는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양쪽을 꼬드겨 가지고 북미 회담을 갖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자 북한 당국들과 주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 있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 여정이 욕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 얼마나 문재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자기 국민이 서해상에서 총살을 당하고 북한에게 화형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러한 정부. 그 다음에 요즘 하는 행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다거나 또 국정원에서 대공 업무를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다거나 또 토지 공개이념이라든지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킨 것이나 또 요즘 말하는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다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애국 세력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 때는 지금 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는 반드시 이 주사파
인원들은 제거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 과연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김정은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시민을 두 번째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평양 이외의 지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서 이 세 파트를 구분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전체적인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민들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김정은에게 아주 극심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자유를 갈구하고 있고 김정은의 반인륜적 통치에 분노를 하고 있고 그의 압제와 명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정부에 지금 목말라 있고 김정은 독재 통치자가 교체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양 이외의 그 일반 시골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대응할 힘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한테 맞서 싸우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은 누구냐?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평양 시민들이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이 엘리트들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어떻든 이들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엘리트층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숙청당하고 총살당해서 현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많이 있는 세력이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트들이고 북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20만 명의 정치 엘리트들을 석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양 시민이나 엘리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세력들, 특히 미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오직 그 엘리트들과 평양 시민들, 그 집권 세력들이 김정은을 제거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그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항은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리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뭐 전단, 그다음에 북한의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USB로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상당히 뭐 북한이 제한은 되지만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 정권을 교체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대의 무기가 심리전입니다. 이는 핵무기와도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국민 소수 몇몇 뭐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단 뿌리는 이 정도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는 미국과 합의해서 대규모로 전단지를 항공기로 대대적으로 살포를 한다든지 또 전자통신수단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650만 대의 지금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DVD와 TV, 라디오 등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650만 대의 그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통신수단으로 심리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유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정권을 교체하도록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그 본질을 알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 심리전 작전은 김정은의 어떤
잔인한 테러와 억압 정권으로부터 환멸을 느끼는 그러한 북한 엘리트들, 그리고 군 장성들, 그리고 주민들이 독재자를 교체하고 또 정의와 자유에 기반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전 작전은 평양 및 대도시 또 군사령부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 작전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전을 미국과 같이 시행한다면 김정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방법이고 또 새로운 정치체계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비핵화의 방법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 교체밖에 없고 김정은 정권 교체만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은 주체사상 우상화 체제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번 북한 지도자와 그러한 새로운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비핵화와 북한의 번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논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비핵화에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지도자가 과연 김정은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러한 질문도 하시는데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는 3대 세습 우상화 체제와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신들의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단시간 지지 유도를 위해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개방할 것이고 국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시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북한 엘리트들이 대부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자,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김정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대화 가능성이 많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로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장 핀셋 티켓 제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는 그 위협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또 미국의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오랫동안 시리아나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과 같은 중동 국가와도 핵 확산하고 핵 능력을 전파하는 데 그러한 협력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동 국가들에게나 또 중동의 테러리스트들,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을 수출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뭐 중동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낄 것이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바이든 정권도 북한의 핵무기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핵무기로 테러 분자에 의해서 미국에 감행된다면 과거 9.11 테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엄청난 그러한 폭발력이 있는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공격입니다. 1년 전에 그 이라크에서 이란의 군부 실세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작전을 아실 겁니다. 솔레이마니 참수 작전. 미국이 MQ-9 리퍼 드론으로 해서 한 방에 솔레이마니를 그대로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작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은 후세인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 그 다음에 가다피까지 제거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그러한 그 MQ-9 리퍼보다도 더 정밀한 무기도 개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딱 공격하면 원거리 무인기로 통해서 단 한 명, 그 타겟 한 명만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참수 작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히 심리전과 더불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핵통제사령부가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을 폭격함으로써 악순환을 반드시 종결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옵션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선제 타격 방법이 있는데, 열 번째로 선제 타격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자 하면 북한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북한의 장군들과 또 엘리트들에게 미국의 막강한 힘을 사전에 인지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단을 살포하고 모든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 사전에 김정은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사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전에 효과적인 심리전을 단행하는 것만이 북한의 장군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공격하라 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그들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반격할 경우에는 그들은 전면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분명히 해두고, 또 반대로 만약에 북한군이 미국군에 대해 혹은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잘 대우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보상도 해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전에 전달해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결코 북한군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단지 오직 핵시설하고 핵의 명령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북한군이 반격을 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김정은이 죽은 경우에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은 다음번 북한 새 정부와 잘 협력할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에 또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김정은이 죽더라도 북한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2011년도에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에도 북한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살 길은 무엇이냐? 북한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살 길은 개혁 개방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선호하는 개혁 개방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개혁 개방을 절대 안 할 것이고, 개혁 개방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 개방을 하는 때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개혁 개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도자가 나오면 지도자와 북한 주민들은 아마 중국식 개혁 개방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결합하는 그러한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개발의 어떤 청사진도 그려주고 비전도 제시하면서 도와준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특히 2017년도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유엔의 경제 제재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태풍 또 자연재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은 과거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이 잘 돼서 또 혹시나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해서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번에 뭐 8차 당대에도 무력 시위를 통해서 그런 북한 주민들을 진정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였는데, 아무튼 북한의 경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 확자 중에서 유명한 한스 모겐스는 말하길,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에 그 나머지 다른 나라는 전략전 옵션이 딱 두 가지로 줄어든다. 첫째는 전쟁을 하다 죽는 것, 두 번째는 미리 항복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핵 전략은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억제입니다. 그래서 억제 방법은 미국의 핵 전력을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타격을 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 지금 사드를 배치한 것이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핵무기가 날아올 경우에 생존할 수 있는 대피 방안을 강구하는 것. 수동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중에서는 첫 번째 그 억제 전략이 가장 최고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기는 말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부의 적을 빨리 척결해야 됩니다. 주사파 정권들, 그 다음에 국정원 기무사의 대공 업무 제기하는 것, 자유애국 세력들이 단결해서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핵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3일 내지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완성시키지는 못하지만 3일이나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철저히 강화하고 또 한미일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이렇게 그 안보동맹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나토와 같은 동북아 안보동맹에 긴밀히 가입해서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도 협력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안보동맹이 다 같이 개입해서 막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생명줄인 관광 수입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궁정경제, 인민경제가 아닌 궁정경제, 자기들만 사는 궁정경제를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군사력 전략자산을 반드시 항상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군은 항상 북한 지휘부 및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김정은 참수작전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필요시에는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2007년도에 이스라엘이
북한이 지원해서 지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과감히 폭격하고 파괴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교훈 삼으면 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대북 심리전을 지금부터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해서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유사시에는 우리들의 정당한 행동에 동의하고 협력하도록 평상시에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약을 한다면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교체만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심리전 작전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즉시 한국에 재배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운명에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평화통일과도 연결된 것이고 자유애국 시민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